지난 이야기. 그리스의 1등은 우리 아테네야. 아니야, 우리 스파르타라고. 그것도 아니야. 진짜 1등은 알렉산더 대왕이야. 지금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넘어서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왜 할 말은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요, 2300년 전 대왕의 메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때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이었어요. 당시 고대 그리스는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쏴라! 불화살을 발사하라! 네, 그리스의 1등이 누구냐? 이 문제로 계속 싸웠거든요. 우리 아테네가 그리스 1등이야. 무슨 소리? 우리 스파르타가 1등이지? 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면 자연스럽게 양쪽 모두 힘이 빠지고 지치겠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마케도니아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오는구나. 자, 전쟁을 준비하자. 라며 기회를 포착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었죠. 자, 잠시 이 필리포스 2세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요, 원래부터 그리스의 북쪽, 약간 그리스 중에서도 좀 변방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정복이라는 좀 야망을 품었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질 않았어요. 아테네의 한 사람은 빼고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우리 아테네도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아테네의 데모스테네스였어요. 하지만 말도 안 돼. 그 조그만 나라가 무슨 힘이 있다고? 라며 누구도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놓친 거죠. 결국 기원전 338년,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데모스테네스의 조언을 잘 들을걸. 따라서 찬란한 아테네의 역사도 여기서 끝이 나죠. 자, 이렇게 마케도니아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동시에 제압하면서 단숨에 그리스 지역의 최강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내 칼을 받아라! 야, 이게 웬일입니까?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1등 제국이 되자마자 왕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었어? 그럼 마케도니아 왕국도 끝이네 라는 뉴스가 그리스 전역에 돌았습니다. 근데요, 암살당한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 대박입니다.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였거든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를 좀 닮아서 용감한 전사 기질이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주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패기 넘치는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첫 번째 목표는요, 우리 마케도니아의 목표는 페르시아 정복이다. 네, 그 누구도 꿈꿔보지 못한 대제국 페르시아 정복이었어요. 아테네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내전까지 부추긴,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철천지 원수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나라 마케도니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군인들을 소집해요. 모두 모여라.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페르시아의 본진이 아니라 이집트를 먼저 해방시킨다. 라면서 당시 페르시아가 일종의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를 먼저 공격했죠. 근데 여기서 좀 힘들 줄 알았던 이집트에서의 페르시아 군대와 싸움이 굉장히 쉽게 알렉산더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 도시를 하나 만들고 가는데요. 그 도시가 지금 2022년 여전히 이집트에 존재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힘이 너무 세 보이면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야 하죠? 화해하자,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그 강력하고 자존심이 센 페르시아의 왕이 따로 알렉산더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여,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절반과 나의 공주까지 당신의 신부감으로 주겠네. 부디 그만 전쟁을 멈춰주시게. 네, 이 편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세계의 절반이 아니라 전체를 원한다. 계속 전진. 그렇죠. 용감한 알렉산더 대왕은 전진을 계속했어요. 결국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죠. 그런데요, 이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동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전진해요. 우리 마케도니아는 세계 끝까지 가겠노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의 인더스강 근처까지 영토를 넓혀요. 정말 신기하죠? 당시 내비게이션도 사실 없고 어떤 적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인도까지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하지만 인도는 알렉산더 대왕을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웠다고 전해져요. 인도에는 코끼리 부대도 있었고요. 또 당시 인도의 인구수가 기원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림잡아 1억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사실 넘기 힘든 산이었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점점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알렉산더의 군대는 전진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알렉산더 대왕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대왕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대왕님의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를 다스릴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 뒤를 이을 자는 가장 존엄한 자다. 꼴까닥. 대왕님!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왕이 된 지 13년 만에 사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후계자를 정확히 안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칼을 빼들겠죠. 결국 마케도니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어요.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케도니아가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고 또 갈라지기까지 좀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만 영토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힘을 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서쪽의 나라는 로마였죠. 다음 이야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황제 시대로 가자. 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죠,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역이 좀 전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최강자가 됩니다. 근데 최강자가 되자마자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마케도니아는 끝이다 했는데 필리포스 2세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거죠. 왜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에서도 광개토 대왕에서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이 화려한 왕 라인이 있듯이 고대 왕국 마케도니아에도 필리포스 2세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넘어가는 이 막강한 왕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총공격했는데요. 그 결과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와르르 무너졌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 살지 못하고 32살의 나이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통치자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마케도니아 제국은 세 개로 쪼개지고 쇠퇴의 길을 걸었죠. 저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후계자 지목을 딱 명확하게 해줬으면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지는 상황은 바로 안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현실에서도 꼭 필요한 말이긴 한데 눈치가 좀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저도 참 많은데요.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처럼 결국 그 피해는 본인한테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말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생각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로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딩몬이었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